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정씨가 또 빠져버렸습니다. 어제 정씨 장 끝나고 제가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우울했었는데요. 어제 장에 제가 대응을 할 때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소 지수 일봉입니다. 어제 당연히 하락할 줄 알고 하락할 때 올라가지 싶은 히토리 관련주들을 매매를 주로 했었는데요. 강하게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5분봉이 여기였는데요. 갭 하락 시작해서 쭉 당겨 올라가서 상승전환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큰 흐름상 지수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먼저 예측을 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우량주 쪽으로 뭐 괜찮은 종목들 많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차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800km를 충전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배터리를 같이 만들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장중에 못 봤는데 장 끝나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옴으로 해서 삼성 SDI가 저걸 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삼성 SDI 쪽에서 이제 같이 개발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삼성 SDI가 강하게 끌어올렸고, 그리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예전에 했던 거 본 것 같은데 삼성 SDI하고 뭐 같이 연결해서 뭔가 한다는 걸로 본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이때 삼성 SDI하고 아마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걸 무슨 공동으로 뭔가를 한다는 차원으로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지수 하락할 때 급락했다가 어제 뉴스에 삼성과 현대차가 손잡고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겠다, 이 뉴스에 떠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모 신소재가 20몇 % 올라가길래 이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장 끝나고 찾아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뉴스 흐름이 보일 때는 이런 테마가 있는 우량주 쪽을 매매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처럼 지수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일 때는 잘 못 올라갑니다. 이 테마로 해서 올라왔더라도 이익 실현하려는, 왜냐면 이제 지수가 급락하면 손절해야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매물이 많이 나와서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해외 증시를 꼭 살펴보는 이유가 오늘 장에 국내 증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먼저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전날 미증시가 한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빠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반등 나왔을 때 내려갈 줄 알고 하방 쪽에 어떤 인버스 종목도 매매를 하고 내려갈 때 괜찮은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 거꾸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손실이 났어요. 어제 한 6만원 손실 보고 7만원 손실 보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한다는 빌미로 국내 증시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상승해버리게 되면 위쪽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미국 증시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2% 정도 그 전날 빠졌는데다가 추가로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역모션 걸렸다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그 전날 미증시가 2% 빠져가지고 국내 증시가 미국 선물 지수 때문에 지난밤에 오를 줄 알고 미리 땡겨 올려놨는데 거꾸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 땡겨 올린 사람들이 손절해서 거꾸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늘 나오는 날이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잘 버텼다고 봅니다. 보통 이렇게 역모션 걸리면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나마 거래소지수 5분봉입니다. 갭으로 떨어졌다가 더 안 빠지고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 정말 이 코스닥이 강합니다. 마이너스 0.14로 거의 뭐 보합권까지 땡겨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갭 하락에서 쭉 땡겨 올렸다가 오늘도 갭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밀어 올려버리죠. 내려오면 바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권까지 땡겨 올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방어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선물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인 0.4 정도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미증시 빠졌는 그 이유로 나오는 것이 미중 갈등 고조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쪽에서는 1차 무역 그 협상했던 부분을 신종 코로나 같은 이 돌발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그 재협상은 없다, 이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이제 힘싸움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 미중 무역 갈등은 지난번 때 갈등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고 중국이 그 트럼프가 무조건 관세를 자꾸 부과시켜 버리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물건 팔아먹는 쪽에서 불리했다는 얘기죠. 관세를 자꾸 부과시키면 물건 가격이 자꾸 올라가 버리니까 그것도 관세 부분은 미국에서 그냥 다 이익으로 챙겨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꾸 이제 숙여가지고 그 양보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애플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중국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철수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압박을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히토류를 그 공급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그 유일한 무기 정도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중국이 좀 약했기 때문에 대화로서 해결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죠. 중국은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해가지고 경제 재개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활동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죠.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무역과 관련된 어떤 압박을 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마스크 하나도 변변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전면전을 붙으면 아주 기본적인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악재가 더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쪽으로 봐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들 둘하고 제가 아침 밥 먹으면서 계속 그 논의를 해봤는데 미중 갈등은 좀 더 심화될 것이다 이쪽으로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갈등이 심해진다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봉쇄 조치 완화하는 부분도 여전히 그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조차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게 폭발적인 확산세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에 또 결정타를 준 게 파월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는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로 금리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에 압박을 줬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타로 해서 확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미증시가 많이 빠졌고 연준의 그 마이너스 금리 거부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한 0.5 정도로 되고 있고 또 미증시가 열리고 나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아주 강경한 어떤 표현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상원인가 어디에서 히토류를 미국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면 중국에서 히토류를 가지고 어떤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자체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쪽도 있고, 그리고 그 대만을 WHO의 그 참가국으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그래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그 오늘 장 막판에 또 뉴스가 하나 터진 것 같아요. 이 뉴스의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찌라시인지 아니면 실제 그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중 갈등의 가장 대장주는 유니온이거든요. 보시면 계속 밀리다가 장막판에 확 들어올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때 이때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글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떠오를 때는 이제 게시판을 꼭 참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글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 이후에 이 뭐가 나왔냐면 여기 있네요. 중국이 미국이 코로나 배상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 소송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겠다는 쪽에 이런 쪽에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복하면 미국에서 다시 또 공격하는, 이래서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리고 지난번과 다르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판 붙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중국의 그 정치인들이 그런 게 있답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없을 때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다는 그런 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겼다는 생각이 들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공격할 수도 있는, 그래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힘싸움할 때 보시면 지난번 그 무역 갈등 있을 때 트럼프가 아주 강경하게 큰 소리를 쳐도 시진핑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죠. 꾹 참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한마디 하고 미국에서 한마디 하니까 중국에서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한번 뜨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봐야 되는 세계 정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외 정치 보시면 독일 정치도 지금 아래쪽으로 꺾인 모습이 나왔고요. 다우지수 보시면 꺾였죠. 이 지금 모양이 어제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 모양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가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국내 증시가 더 올려 버렸는데 미증시가 다시 한번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은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쫙 흘러내릴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스닥은 좀 덜한데 워낙 이 부분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 보시면 선방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빠진 거에 비해서는 선방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그 옵션 만기일이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빠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많이 오르는 것도 안 좋아하는 어떤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게 안 빠지고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늘 밤에 미증시가 한 번 더 빠져버린다면 이제는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빠질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부분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확산되면 바로바로 추적해서 방역 당국에서 검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검사를 해서 계속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20-30명에서 지금 맞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나라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했는데 사람들이 일터로 확 흩어져 나왔다가 확진자가 급증해 버리게 되면 누가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시스템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확산세가 확 늘어났을 때 대책이 없는 겁니다. 또다시 봉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어떤 상황,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건 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주의 깊게 봤던 종목요, 제가 어제 계속 보유했던 종목인데요,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이 대장이고 이 유니온 머티리얼은 유니온하고의 관계되는 회사라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 둘 중에 유니온만 잡으면 됩니다. 유니온이 대장이고, 그 다음 노바텍이 유동량이 작아서 2등쯤 되고요. 그 다음 티플렉스가 한 3등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티플렉스를 지금 현재 가장 좋아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는 어제 뉴스 나왔던 것 같아요. 삼성하고 현대차가 같이 배터리 개발한다는. 그래서 에코프로 BM 이 종목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장 끝나고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시간에 그때 이제 이거 알게 됐어요. 신풍제약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말라리아 치료제 이름이 피라맥스랍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공부해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 피라맥스가 임상 이상 승인이 났답니다.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났다. 이게 장 끝나고 나왔는데 시간에서 신풍제약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일약품이 그 뒤를 따라서 시간에서 한 8% 정도 떴는데요. 이건 아마도
화일약품이 신풍제약 같은 이런 곳에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봉 LS도 원료의약품 공급하는 차원으로 해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이 종목 갖고 있었는데 팔아버리고 나서 지금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것도 손해보고 손절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서 조금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해서 신풍제약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 오늘 강했던 게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이 아주 강했습니다. 시젠인데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 회사가 그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올라가는 게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는데 2020년도 예상은 여기서 또 3배나 더 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기술력을 가진 회사고 부채 비율, 유보율 이것도 탄탄하고 거의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유동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종목이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서 크게 그건 같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그 신종 코로나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연율에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의 작정하고 거의 이쪽 파트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시젠 대장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 랩지노믹스 뒤를 이어서 전고점 뚫고 올라가 버렸네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이제 더불어서 이 마스크 관련한 KM 이거 300억대 조달청 납품 계약이 어제 터져가지고 그 뉴스로 해서 갭으로 떴는데 어제는 눌렀었고요. 오늘은 그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 누르는데 한계가 느껴지니까 누르던 사람들이 다시 되사면서 튀어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강했고요. 그 다음 한국알콜 이 종목도 그 아주 강했었는데 오늘 실력 발휘를 한번 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동물고충제 관련해서 제일바이오도 더석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체로 제가 한 번씩 샀다가 이 종목도 그렇고 한국알콜도 그렇고 KM도 그렇고 신풍제약 어제 팔았는데 떠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 대체로 한 번씩 제가 샀다가 팔아버리고 나면 뜨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했던 종목을 팔 때 최소한 한 50만원 정도는 남겨놓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아버리고 나면 떠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도 강했습니다. GS 리테일. 제가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수혜주 해서 GS 리테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종목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급등을 했고, 신종 코로나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실적이 튀어버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 안 가고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소비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내려오고 계속 땡겨 올리다가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비싼 물건들을 많이 산다. 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에서 지금 계속 땡겨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전에 여기 샀다가 어제 일부 이익 실현했었고 오늘 갭으로 뜰 때 팔았다가 다시 또 밑에서 잡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했어요. 쭉 올라가서 아침 올라갈 때 여기서 42,600원 여기서 200만원 중에 100만원치 팔고 그 다음에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유니온하고 티플렉스, 노바텍, 그 다음 삼성엠텍, GS 리테일 이렇게 5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니온하고 티플렉스, 노바텍은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있었고요. 300만원, 티플렉스 200만원, 노바텍 100만원. 그 다음 삼성엠텍은 혹시나 지진 날까봐 지진 뉴스가 많길래 100만원 가지고 있었고요. GS 리테일 2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 시작할 때 일단 올라가면 100만원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딱 목표를 잡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유니온이 뜨길래 5230원에
5,230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때 이제 꺾여버릴까봐 여기서 100만원치를 유니온을 팔고요. 그 다음에 그 팔았던 걸 티플렉스를 다시 100만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 티플렉스가 지금 그 억수로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티플렉스가 아직 시장에서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티플렉스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11억 정도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1분기 때 상당히 양호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에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히토리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그 전기차 그 배터리 만드는 이런 쪽에 뭐 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적도 이미 발표 나왔고 그런 차원에서 괜찮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티플렉스를 길게 좀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GS 리테일을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여기서 말씀드릴 때 좀 길게 가져가 보려고 매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티플렉스도 좀 길게 가져가겠다는 차원으로 그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유니온 100만원 팔고 티플렉스 100만원 추가시키고 그 다음 GS 리테일을 올라갈 때 이 매매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42,600원에 아침에 200만원 중에 쫙 올라갈 때 42,600원 여기서 일단 팔았습니다. 팔고 다시 내려오길래 아, 이거 잘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팔았는 게 어디서 팔았냐면 42,350원에 팔았습니다. 42,350원이니까 와, 많이 내려왔을 때 팔았네요. 42,350원. 아,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거, 이때 왜 팔았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 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지어서 포함해서. 전부 다 팔아버리고, 이제 현금 100%, 3년 M택만 남겨놓고, 전부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 지수가 안 빠지고 진정하길래 지수 급락할까 싶어 다 팔았었어요.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가 안정이 되길래 다시 매수했습니다. 42,200원에 여기서 팔았는데 42,20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100만원치 팔고 나서 200만원치 샀습니다. 사갖고 마지막 올라오면서 조금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버스 종목 들어가 봤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거의 본전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샀다 팔았다 몇 번 했습니다. 혹시나 지수가 급락할까 싶어서 해봤는데 이 생각보다 인버스 종목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꺾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종목은 지수가 완전히 꺾일 때 예전에 이런 거 지수가 이렇게 쫙 급락할 때 이럴 때 인버스 종목이 능력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잡으면 쫙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난번처럼 또 쫙 꺾인다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이 평범하게 횡보할 때는 거의 계속 뭐 조금 오르고 내리고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물 지수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진짜 운이 좋았는데요. 유니온을 다시 4,885원에 여기쯤에서 잡았어요. 유니온을 여기서 잡고 그 다음 이제 내려올 때 또 잡고 해서 유니온을 200만원치를 잡았고요. 그 다음 티플렉스도 잡았습니다. 티플렉스 2,520원에 2,520원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죠. 여기서 300만원치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뉴스 터져가지고 중국에서 보복하겠다 하는 뉴스 터지고 나서 쫙 올라갈 때 확실히 대장이 유니온이었었어요. 유니온이 먼저 강하게 쫙 올라가니까 티플렉스가 그 다음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티플렉스 100만원 이익 실현한 거 가지고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마지막 종가에 100만원치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에 다 팔았다가 다시 샀는데 보유 종목은 어제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저도 하고 나서 신기하던데요. 일단 GS 리테일하고 삼성엠텍은 길게 가져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보유를 할 생각이었고 그 다음 유니온 티플렉스 이 두 종목은
한 100만원, 200만원 요 정도는 가져가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운 좋게 터져가지고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운 좋게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었고요. 이 흐름이 미증시가 두 번이나 빠졌는데 미증시가 보시면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하고 다시 한번 더 빠졌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국내 증시가 그렇게 안 빠진다는 거, 잘 버티고 있다는 이 점에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강하다면 조심조심해서 비중 조절해 가면서 테마에 맞춰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지금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히토류 관련주를 제가 좀 자신 있게 매매하는 이유는 유니온이라는 종목 대장인데요. 봤는데요. 보니까 유동 물량도 800만 주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그다음 실적 보니까 2019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껑충 뛰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별로 안 좋다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 보니까 이 회사가 상용하고 관계되는 이런 그 부분 때문에 금융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다는 식으로 글 쓰신 분이 계셨던데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없죠.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2019년도 실적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괜찮은 종목이니까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급락하지는 않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자신 있게 이제 홀딩을 하는 겁니다. 앞쪽에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서 봐서 그렇지 뉴스가 계속 터진다면 위로 튀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T플렉스도 제가 봤는데요. 이 종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남북 경협주 할 때 한국내화하고 포스코 엠텍 이쪽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경협주로도 움직이기도 하는 종목인데요. 유동도 그렇게 안 많은 편이고 유동 주식도 그렇게 안 많은 편이고 실적도 보시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악재 없이. 그리고 1분기 때 벌써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실적으로 해서 충격받을 일이 별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신있게 그냥 홀딩을 했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잡았고요. 노바텍도 보시면 실적이 나름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들이 아마도 반도체 쪽이나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 관련해서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히토류 쪽이 쓰임새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그런 이슈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 영향으로 강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5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다 끝나고 나서 마감을 했는데요. 중간에 제가 다 팔았을 때 요 부분에서 다 팔았었는데요. 전부 매도했을 때 이때 수익이 한 25만원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한 27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요 정도만 먹고 끝내자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운 좋게 오버하려고 잡았는데 뉴스가 터지는 바람에 뒤늦게 또 수익이 쫙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수익이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96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하고 1일 수익으로서는 가장 많은 49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조심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수익금 99만원이고요. 수익률이 11%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제가 매매하는 전업투자 원칙이 손실 보지 않는 매매이기 때문에 잃지 않는도록 그러니까 손실을 최대한 작게 보고 수익 볼 때는 조금 크게 보고 이런 쪽으로만 가면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식 투자에 돈 버는 사람은 51번, 100번 중에 51번 수익을 올리고 41번 손실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매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럴 때 조금 많이 먹고 이럴 때 조금 적게 읽고 먹을 때 좀 크게 먹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잔고는 조금씩 불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보유 종목이 유니온 매수 잔량이 많죠. 종가 기준으로. GS 리테일은 뭐 길게 보고 갈 거라서 괜찮고요. 신경 안 쓰고 있고, 삼성엠텍은 지진 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안 쓰고, T플렉스 이 종목이 지금 매도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이 부분을 자꾸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노바텍은 뭐 유동 물량이 작아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양호하고요.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미국장 잘 지켜보고 내일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30초 영상은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해운대 쪽에서 광안대교를 건너서 쫙 나가면 광안대교 끝나는 지점 쪽에 대연동입니다. 거기에 유엔 기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유엔공원이 워낙 넓어서 몇 편에 나누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관람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